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아직 어떤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면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 않고 어디에도 데려가지 않아요.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비긴엔드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19세기 미국에서 시작됐고, 긍정적 사고가 좋은 경험을 가져오고 부정적 사고는 나쁜 경험을 가져온다는 삶에 관한 믿음으로 쉽게 말해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에 따라 건강과 인간관계가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사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 똑같이 따라해봤는데 나는 안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의 책 끌어당김의 법칙의 저자 다카하시 히로카즈는 양자역학 코치로 활동 중인데요. 세미나를 통해 만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강의에서 양자역학의 원리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깨닫고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비즈니스에서 성공해 직원 한 명 없이도 월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한 달 만에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자유로운 시간을 손에 넣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끌어당김의 결과를 만든 저자의 강의에는 양자역학이 등장하는데요. 끌어당김의 법칙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천재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말했어요.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 학문을 파고들면 한없이 깊어지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최대한 간단히 설명해보려 합니다. 양자역학에서 양자란 모든 물질과 에너지의 최소 단위로 모든 것은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물리학은 크게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고전역학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자연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양자역학은 원자, 소립자 등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자연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양자역학에서 보면 인간의 눈에 보이는 세계는 우리의 몸 그 자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마음과 감정 같은 거예요. 즉, 눈에 보이는 세계는 물질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정신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전자는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다고 하는데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로 생각해보면 술래가 보지 않을 때는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술래가 돌아보는 순간에 움직임을 멈춥니다. 즉, 관측되지 않은 전자는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관측된 전자는 입자의 성질을 가지므로 눈에 보이는 세계는 입자성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파동성 세계입니다. 도쿄대학 우주선연구소의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우주의 구성 비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95%고 눈에 보이는 물질은 단 5%뿐이라고 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빛을 비춰도 전혀 반사되지 않고 아주 어두워서 지구에서는 관측할 수 없다고 해요. 관측할 수 없는데 어떻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것이 바로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란 모든 물질은 질량이 있는 한 서로 보이지 않는 인력으로 끌어당긴다라는 법칙이죠. 관측할 수는 없지만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중력에 영향을 받는 무언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무지개색 가시광선의 빛만 볼 수 있고 적외선과 자외선은 볼 수 없어요. 자외선은 햇볕에 피부가 타는 원인이고 TV를 켤 때 누르는 리모컨의 원리가 적외선입니다. 즉,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게 있어요. 엑스레이를 찍을 때 나오는 X선이나 라디오 주파수 등 우리는 전자파 에너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대자연 속의 갈대처럼 약하지만 생각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의식의 영역인데 인간의 의식은 이렇게 나뉩니다. 표면의식은 우리가 평소에 자각할 수 있는 의식이고, 잠재의식은 자각할 수는 없으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식으로 무의식이라고도 합니다. A.K. 프라딥은 책 바잉브레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뇌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의 95%는 잠재의식에서 처리된다. 즉, 인간은 95%의 잠재의식으로 움직이는 생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주의 95%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인간의 95%의 잠재의식이 매우 닮아 있습니다. 분석심리학의 창시자이자 심리학자인 칼 융은 표면의식과 잠재의식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의식 전체를 커다란 빙산이라고 하면 그 대부분이 바다에 잠겨있는 잠재의식이다.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표면의식은 바다 표면에 얼굴을 내민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평소에 표면의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요.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지, 집에 돌아가서 넷플릭스로 영화를 볼지, 이런 일들을 의식해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간은 95%의 잠재의식으로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눈을 깜빡이고 심장의 펌프 기능도 무의식으로 움직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의식하지 않아도 내 몸의 면역 기능이 바이러스를 몸 밖으로 내보내려고 해요. 즉,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행동과 생각은 잠재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관측할 수 없어서 인식할 수 없을 뿐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구성되어 있고 전자는 관측되기 전까지 파동의 성질을 가지지만 관측되면 입자의 성질로 바뀌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식은 표면의식과 잠재의식으로 나뉘며 사고와 감정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물질이나 현실은 관측할 수 있으니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사고와 감정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다면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물질화되고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독일의 이론물리학자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파동의 상태에서 의식이 어떤 물질이나 사건을 인식하면 가능성에 불과했던 물질이나 사건은 가능성의 영역에서 물리세계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끌어당기는 법칙을 실현하려면 다음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있는 상태로 의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느 정도의 돈을 가졌으며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지 구체적으로 상상해요. 이어서 그 이미지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여기서 사고가 명확해지면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일을 행동하면 현실이 이상에 가까워지고 돈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공명현상이란 물체가 가진 고유의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를 외부로부터 받으면 진동의 폭이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와인잔에 그 잔의 고유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의 소리를 계속 가하면 진동의 폭이 증가함으로 와인잔이 깨질 수도 있어요. 유리잔은 이산화규소라는 분자가 결합한 것이고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자의 집합입니다. 원자나 분자는 물론 이 세계의 모든 것은 같은 파장이나 진동수를 가진 것끼리 공명하고 끌어당겨 현실이 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생각할 때 중요한 점은 내가 어떤 돈 에너지와 공명하는지에 따라서 끌어당기는 돈의 현실도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돈은 에너지로 내가 돈에 어떤 주파수를 내보내고 있는지에 따라 돈을 끌어당기는지 아니면 밀어내는지가 정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주파수를 바꿔야 합니다. TV나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전파를 발신하고 있어서 우리가 TV나 라디오의 주파수에 맞춰 채널을 선택하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도 의식이나 감정의 주파수를 풍요의 주파수에 맞추면 의식 에너지와 돈 에너지가 공명해서 현실적으로 돈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 사고의 법칙을 말하는데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인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잘 된다고 생각한 일을 잘된 현실로 끌어당기고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일은 잘 되지 않은 현실로 끌어당겨요. 돈이 없어라고 투덜거리면 정말로 돈이 없는 상태를 끌어당깁니다. 양자역학적으로 돈이 없는 주파수를 내보내고 현실이 그 주파수와 공명해서 진짜로 돈이 없는 상태를 끌어당기기 때문이에요. 돈이 필요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지길 원하는 주파수와 공명하는 현상을 끌어당겨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돈이 없는 상태가 계속됩니다. 잠재의식이 바라는 대로 돈이 없어 돈이 필요해라는 소원을 이루게 된다는 뜻이죠. 돈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풍요의 주파수를 내보내야 합니다. 이미 풍요로운 상태의 주파수는 이미 풍요로운 상태를 끌어당김으로 돈도 풍요도 끌어당길 수 있어요. 우주를 지배하는 성공 법칙의 존재를 이해하고 이미 자신 안에 풍요의 에너지가 충만하다는 마인드를 갖추면 돈은 저절로 오게 됩니다. 전자는 관측하지 않으면 파동 상태이고 관측하면 입자 상태가 된다라는 문제를 두고 물리학자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957년에 미국 물리학자인 휴 에버렛이 주장한 다세계 해석으로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평행세계가 있다는 해석이에요. 평행세계라는 개념은 우리 인생에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인생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며 선택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가능성의 우주가 존재합니다. 즉, 나의 연봉이 4천만 원인 세계도 10억 원인 세계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말이죠.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또한 내가 과거의 한 선택과 결정으로 끌어당긴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상태에서 인생을 바꾸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은 바로 부자가 되겠어 라는 결심입니다. 만화 원피스의 주인공 루피는 책 시작부터 나는 해적왕이 되겠어 라고 선언해요. 해적왕이 되고 싶다가 아니라 되겠어 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는 돈이 없는 현실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걸로는 안 됩니다. 부자가 되겠어라는 미래를 이 시점에서 선택하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은 아직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면 부자가 되는 평행세계가 선택되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다짐하면 보이지 않는 파동 상태인 가능성이 보이는 입자 상태가 되고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아직 어떤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면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 않고 어디에도 데려가지 않아요.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도 갈 곳을 정하지 않는 한 목적지에는 도착할 수 없어요.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도 어느 정도 부자가 되고 싶은지 명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그곳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연봉 1억 원을 목표로 하고 싶은지 혹은 1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싶은지 목적지를 정해야 현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스튜어트 와일드는 말했어요. 성공은 당신에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당신과 당신이 하는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며 성공의 법칙을 깨닫고 부를 끌어당겨야 합니다.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할 때 우리는 부의 주파수를 맞춰 공명하며 진짜 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의지가 담긴 말로 현실을 만들고 풍요의 상태로 가득 채우는 인생. 부의 에너지로 목표를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비긴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